안녕하십니까. 번개손가락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질문들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웬만하면, 답변들을 달아드리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일과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질문을 까먹고, 답변을 못 따라드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답변을 안 달아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조금 바쁘다 보니 답변을 못 달아드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질문들을 모아서 이제 Q&A 형식으로 질문 주신 분들의 이제 답변을 이제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조금씩 찍어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일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달기가 사실 조금 힘듭니다. 예. 그 일일이 계속 보면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답변을 달기가 힘들어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제 질문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렇게 영상으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꼰스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하행시에 이제 손가락을 붙이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잠깐만요. 저도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켜고 이제 댓글 내용 정확하게 한번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꼰스님, 이제 속주를 하기 위한 강력한 왼손 트레이닝 2번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이었어요. 질문 댓글이죠. 하행할 때 모든 손가락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떼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한 음씩 눌러가면서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행할 때는 웬만하면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붙게 된 손가락들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요런 동작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왜 좋으냐면, 일단 손가락이 떨어지면 기타를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머지 부분들 중에 두 부분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손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굳이 붙었던 손가락을 떼는 행위 자체는 불필요한 동작이란 말이죠. 굳이 여기서 떼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부분은 이제 상행으로 올라갈 때, 자,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 다음 5번 줄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1번 손가락은 떨어졌죠. 요렇게. 자, 요거조차도 느리게 본다면 내려가기 전에 보상 동작일 뿐, 어차피 스케일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손가락을 다 붙이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상행시에는 손가락을 붙이는데, 그럼 하행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상행 진행하고 바로 하행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면 붙어 있는 게 맞겠죠. 어차피 붙어 있던 손가락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어떤가요? 하나씩 붙죠. 미리 붙여놓고 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죠. 요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근데 레가토일 경우에는 자, 차이가 나나요? 자, 붙이고 떼는 레가토 형식, 아니면 각각 운지하는 레가토 형식. 이거는 이제 숙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행 풀링오프가 가능해지게 돼요. 굳이 풀링오프라고 해서 줄을 끌어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클린톤 같으면 약간 긁어내려주는 게 이제 소리가 좋겠지만, 잘 명확하게 들리겠지만, 개인이 걸린 상태에서는 굳이 억지로 잡음, 아랫줄에 대한 잡음이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막지 않는다면 잡음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긁어내리지 않고 터치된 손가락을 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숙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긁어내리지 않고 터치된 순간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왼손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손가락이 정확한 박자에 맞게 프렛을 이렇게 딱 타격해주는 이 타격 순간이 몸에 익혀진 분들은 요렇게 하시게 됩니다. 굳이 요거를 붙여놓고 다 하시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죠. 다 따로따로 붙죠. 그래서 하행 시에는 이런 식으로 한 음씩 눌러가면서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훨씬 편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 영상 중에 피킹에 대해 바닥까지 파헤쳐 봅시다 라는 영상에 있어서 뚝딱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 자, 선생님 영상 수십 번 반복해 보면서 고속 피킹 부분, 엄지 피킹 연마 중입니다. 선생님 약간 감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질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 피킹할 때 피킹 쥐는 피크 쥐는 강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혀서요. 살살 잡으면 소리가 부드럽고 잘 나는 반면 힘이 없고, 강하게 잡으면 줄 걸림이 많아지고, 물론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이 조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피크를 이제 우리 피킹 시에 피크를 잡는 강도가 사실 피킹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일률적인 힘으로 피크를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피킹에 따라서 이제 기타를 오래 치게 되면 이제 피킹을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될 연주에서는 알아서 이제 피크를 강하게 잡게 될 것이고, 좀 피크를 살살 잡아야 될 부분에서는 이제 힘을 좀 빼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게 몸에 좀 배어지게 돼야 되는데, 엄지 피킹을 연마 중이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피킹에 대해서 바닥까지 파헤쳐 봅시다. 이 내용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제 스케일 연습 같은 거 지금 쭉 하신다는 뜻이겠죠. 자, 요런 거 치는 이제 연습을 하시고 계실 텐데, 자, 고속 피킹 할 때 피크를 쥐는 강도, 사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킹은 살살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살살이란 말에 잘못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피킹을
세게 한다, 약하게 한다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피킹을 세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피킹을 약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헷갈리실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 세게 한다고 해서 동작이 커지거나 아니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줄을 세게 친다거나 이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킹을 세게 한다는 말, 힘이 물론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리프 같은 거 칠 때 만약에 다운 피킹을 한다 치면 살살 치면 음압 자체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여리게 쳤을 때 리프 특유의 그런 음압감, 흔히 말하는 댐핑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댐핑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댐핑감이란 말보다는 이제 음압감, 음압이라는 뜻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음압감이 나오지 않아요. 살살 피킹을 하면. 자, 요런 사운드가 나오는데, 살살 치는 소리하고 세게 치는 소리하고 사운드가 이제 물론 스마트폰으로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앰프에서 뻗어나오는 압력감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물론 힘이 좀 들어가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피킹을 세게 한다는 느낌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줄에 피크를 깊게 가져가서 연주를 하느냐, 요게 세게 친다는 뜻이에요. 살살 친다는 뜻은 얕게 가져가서 연주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클린톤에서 보면 물론 지금 컴프가 걸려서 제 클린톤에 이제 컴프레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음량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자, 얕게 가져가서 치면 요런 소리가 나겠죠. 깊게 가져가서 치면 요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피크를 잡는 강도,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피킹을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는 약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피크가 이제 우리가 줄을 좀 빨리 치기 위해서는 약간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피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는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강도가 힘이 이제 우리가 세게 쥐어야지 된다, 아니면 약하게 쥐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게, 적정한 강도가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감을 찾으시는 게 핵심이란 말이죠. 요렇게 처댐에 있어가지고 피크는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줄걸림이 심하지 않게 부드럽게 줄들이 잘 빠지는 정도, 요거는 깊이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겠죠. 줄에 잘 걸린다면 지나치게 깊게 피킹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피킹의 깊이를 얕게 가져가십시오. 얕게 가져가시면 훨씬 더 줄에 덜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묘한 움직임으로 슬랜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줄 건너뛰기가 될 때 얕게 가져가시면 줄을 훨씬 쉽게 작은 모션으로도 줄을 쉽게 건너뛸 수가 있겠죠. 깊게 가져가면 큰 모션으로 건너뛰어야 되겠죠. 하지만 낮게 가져간다면 적은 모션으로 줄을 건너뛰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시면 안 될 게, 피크를 쥐는 강도, 요것과 줄을 세게 치는 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힘을 주고 피크를 잡으셔야 빠른 피킹과, 그리고 줄의 장력을 이겨버리고 피크가 지나가는 요런 파워풀한 피킹을 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빨리 칠 때는 깊게 가져가지 마시라. 깊게 가져가는 연주는 손만 내는 그런 펜타토닉 릭 위주의 연주라든지 아니면 리프 연주, 요런 것들 할 때 깊게 가져가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라인 솔로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속줄을 할 때는 피크는 어느 정도 세게 잡되 적정하게 잡되 피크의 깊이를 얕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뚝딱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좀 오래된 질문인데 최원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까먹고 답변을 못 드렸네요. 입문자용으로 기타는 아이바네즈 AZES40이랑 멀티 이펙터는 무어 GE200이나 GE250 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이펙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펙터는 멀티를 쓰신다면 무조건 패치 페달 3개 이상 있는 걸 쓰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패치 페달이 2개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G200이나 G250을 지금 스펙을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패치 페달이 적어도 3개는 있어야 공연을 할 때 클린톤, 리프톤, 솔로톤 정도로 한 뱅크 내에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3개 이상, 4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패치 페달 4개, 클린톤 1번 페달, 그 다음 크런치톤 2번 페달, 그 다음에 하이게인 리프톤 3번 페달, 하이게인 솔로톤 4번 페달, 요 정도로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한 뱅크에서 4개의 페달을 쓸 수 있는 요런 멀티 이펙터가 아마 조금 금액은 좀 올라가겠죠. 그래도 제일 사용함에 있어서는 효용적인 이펙터이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아이바네즈 아제 시리즈들 제가 아제 시리즈들을 많이 만져봤습니다. 물론 오리지널 일본 제품들이랑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제품인지 어쨌든 그 하위 레벨에 있는 제품들을 만져봤는데 이 아제 시리즈들이 그 일본 제품들 말고 이제 레벨이 낮은 가격이 싼 제품들 있죠. 이 제품들은 물론 아이바네즈 기타 좋습니다. 마감도 좋고 가격대 성능비 최고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제 시리즈들 저가형은 소리가 너무 뭉툭해요. 미들 사운드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어서 범용 기타로 쓰기 힘들 정도의 그런 사운드가 나온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이바네즈 아제 시리즈로 가시려면 고가로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재팬 시리즈는 사운드 자체가 저가형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정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들이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기타들은 쉑터의 SD 시리즈나 NV 시리즈들, 요런 기타가 범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아제 시리즈를 검색하고 계신다는 뜻은 범용으로 쓰시겠다는 뜻인데, 사실 저는 범용 뭐 요런 뜻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쉑터, 이 EMG 박혀있는 이 헤비메탈 머신으로도 뽕짝도 치고 클린톤 연주도 하고 다 합니다. 다 돼요. 범용이라는 건 이제 그 여러 가지 음악에 대응할 수 있는 이도저도 아닌 기타라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이제 원래 기타 자체를 제가 딱 원하는 스펙의 기타만 쓰기 때문에 약간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기타를 좋은 악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질문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어쨌든 범용 기타를 쓰시겠다면 아이바네즈 아제 시리즈보다는 쉑터 SD, NV 시리즈 혹은 아니면 닉 존스톤 시리즈, 닉 존스톤 싱싱싱 픽업 박힌 것보다는 싱싱험 배열의 기타가 좀 더 범용적이겠죠. 요런 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속주를 하기 위한 강력한 왼손 트레이닝, 이번 영상에 달린 요것도 질문인데 KH 최님께서 주신 질문이죠. 타브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저는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에 타브 포함시키고 영상 그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타브를 받기 원하신다면 레슨을 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이 영상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타브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혹은 곡에 대한 타브를 원하신다. 타브 없습니다. 저는 거의 다 곡들도 귀카피로 이제 연습을 하고 거기다가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에만 이제 외부에 떠도는 탑 악보를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탑 악보 저한테 없어요. 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들도 제가 심포니 X의 Set the World on Fire라는 곡을 쳤을 때 Can you give me the taps라고 이제 질문을 해줬는데 탑 없습니다. 탑 없어요. 탑은 없어서 못 올려드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레슨 영상 관련해서 탑을 받고 싶으시다 이러면 저한테 레슨을 받으셔야 돼요. 온라인 레슨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레슨이든 제가 말씀드린 이 유튜브 강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의 트레이닝 탭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디서 구한 것들이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직접 만들어서 손가락을 트레이닝 시켜서 나중에 어느 경지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내용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 손가락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 말고 일전에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한 분이셨는데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닉네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음악 생활도 조금 하시고 기타도 좀 치신 분인데 벽을 넘어서고자 저한테 레슨을 받고자 한다. 근데 이분이 조필성님, 박창곤님 그 외 유명한 기타 유튜버들 영상 전부 다 라이브 영상 다 참여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오만대 때만대 다 보시는 분이에요. 이제 제 거도 이제 보시다가 저한테 이제 가까운 데서 레슨을 받겠다 하셔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레슨을 받고자고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이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제 실력을 깎아먹는 연습법.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죠. 이 영상을 보고 갑자기 난데없이 저보고 혹시 어디서 연락 오지 않았느냐, 별일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 없다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거 없으면 됐다면서 그 영상 올린 거 그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얘기들 없었는지 싶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 따라서 영상을 보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십니까? 어디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뭐 하고 기타 레슨하고 하다 보면 음악 생활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욕 듣는 거는 당연지사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신경도 안 써요. 자, 그런데 제가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왜 타인한테 들은 얘기를 이분이 직접 저한테 전달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저를 보고 나쁜 소리를 했는지 얘기해 주실 것도 아니면서 지금 전화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한다는 소리가 이제 저한테 레슨을 받고 있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영상은 좀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겼습니다. 굉장히 웃겼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악 조금 하고 그리고 기타 그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뽕짝 치고 잽잽이 치고 하는 정도가 다였어요. 기타 잘 못 치시는 분이에요. 정말 한참을 연세는 저보다 10살이 많으신 분인데 기타를 제대로 배우신 분은 아니셨어요. 물론 기타 실력 가지고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기타리스트 라이브 참여, 라이브 방송 참여, 그 다음에 이런 기타리스트 라이브 방송 참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채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입김이 대단하고 꽤나 이쪽 바닥에서 꽤나 힘 좀 쓰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채널에 올리는 영상에까지 자신의 입김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유튜브 하면서 수익을 바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는 얘기들 못 하겠죠. 근데
언제 봤다고 저한테 욕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도대체 저한테 레슨 몇 번 받았다고 저를 컨트롤 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또 술 먹고 또 전화 오고 또 술 먹고 전화 오고 이래서 차단했어요. 제가 술 먹고 전화하면서 저한테 쌍욕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진짜 물론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 저한테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정말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법적으로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죠. 사실 지금 이 영상 말미에 요런 좀 불미스러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워낙 싫어서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워낙 싫어서 선배, 그 다음에 자기 잘난 사람들, 그리고 그 잘난 탓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 그 사람들이 워낙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컨트롤하려 드는 것들이 너무 가짜않고 하찮게 보여서 제가 이렇게 까는 영상들을 올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저는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는다면 정말 한없이 저한테 있는 정보들 다 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건드리는 순간, 제가 폭발하는 순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저한테 컨택하려는 분들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상 아래쪽에 제 전화번호하고 다 적어져 있어요. 불만 있으시면 댓글로 쓰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Q&A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됐는데, 자,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거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께서 놀아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만 넘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